안녕하십니까. 초행정형외과 원장 최경재입니다. 자,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수술 환자 무지어반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1편, 2편 하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만 뽑아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궁금해하는 것들이 뭘까 하고 저희가 보면, 자, 이제 수술에 대한 공포, 또 수술에 대한 어떤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질문이, 자, 교정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또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거죠. 교정기는 시중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가락에 끼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또 여기만 끼는 것도 있고, 아예 끈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붙들어 매는 것도 있고,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교정기를 갖고 실제로 교정기를 놓고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이 교정기가 무지외반증에 교정 효과가 있느냐 하고 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이건 결론이 난 얘기예요.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교정기는 무지외반증을 교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진 발을 반듯하게 만들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무지외반증은 진행을 하는 병인데 그 진행 역시 막지를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건 어떨 때 쓸까? 그래서 현재 쓰는 경우는 이제 수술하고 그거를 유지하게 쓰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당장 수술은 못 하는데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는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있냐면, 그러니까 무지외반증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발가락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걸을 때 아프죠. 이렇게 아픈데 여기다가 교정기를 껴요. 교정기를 끼면 요 모양이, 요 발가락 모양이 약간 걸을 때 약간 요런 식으로 약간 바뀌죠. 약간 요 정도까지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일시적으로 보행을 하거나 그럴 때 마찰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 부분에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그렇지만 보조기를 뺐을 때, 교정기를 뺐을 때 다시 원상태로는 가죠. 그래서 교정 효과는 없지만 이 통증 완화 효과는 있고, 수술 후에 그 유지하는 효과는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무지외반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무지외반증을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발레 같은 거를 보면 발레 하시는 분들이 대개 다 무지외반증이 있어요. 무지외반증이 있는데 각도가 별로 안 커요. 그분들이 이제 토슈를 신고 생활을 하시는데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약간의 무지외반증이 생기는데 운동을 해도, 그렇지만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요. 근데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이 발에 보면 이렇게 이제 뼈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엄지뼈예요. 엄지뼈인데 여기에도 근육이 있고 여기에도 근육이 있는데, 발 안에 있는 이 근육이 발달이 되면 이거를 내재근이라고 그래요. 내재근. 발 안에 있는 발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은 이 근육이 발달되면 발가락에 안정성을 줘요. 그래서 이것이 틀어지는 걸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운동은 무지외반증이 진행되는 걸 어느 정도는 잡아주는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하는 게 이런 스트레칭. 이렇게 발 잡고 하는 스트레칭, 또는 발가락 운동 중에서 이렇게 수건을 말기, 그러니까 수건 말기, 아니면은 볼펜 잡기, 발가락으로, 이런 것. 대부분 공통점은 발가락을 움직이는 강화 운동을 하면 무지외반증뿐만 아니라 발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할만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뭐 교정이 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해 하신 거는, 자, 수술은 했는데 이제 회복 기간이 언제 되느냐, 나 언제부터 일하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당연히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쭉 우리가 정리를 하면, 자, 수술하고 나서 기부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걸을 수 있어. 어떻게 걷느냐? 앞으로 걸으면 안 되겠죠. 이 엄지에 수술해 놨으니까 뒤꿈치로 걷는다. 아니면 약간 옆으로 걷는 분이 더 많아요. 옆이 좀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뒤꿈치나 옆으로 걷는다. 바로 가능하다. 그리고 보통 병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저희는 한 4박 5일 정도 이제 하는데 요거는 이 정도 돼야 집에 가서 조금 쉴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보다 약간 입원 기간이 짧을 때는 좀 힘들어요. 많이 붓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하는 게 좋겠고, 수술하고 나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신발이 있습니다. 요거는 약 한 달 정도 우리가 신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때부터 어느 정도 뼈가 붓기 때문에 정상 보행을 시작한다. 수술 후 한 달이 되면. 그렇지만 아직 붓기가 있어서 적게 걸을수록 좋겠다. 그리고 운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왼발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제 오른발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돼야 운전이 가능하겠다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일상생활하고 이렇게 하자면 내가 이제 걷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붓기도 없고, 그 다음에 뼈도 붙은 게 단단해져야 되기 때문에 약 한 3달 정도 이후부터는 걷는 운동도 할 수 있고, 한 4개월 정도 되면 이제 달리는 운동,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수술 후에 초기에 붓기와 부종을 빼기 위해서 약 한 달 정도는 안정을 잘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오히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잘 쉬려고 하자. 이런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 보면, 이제 양쪽 발에 같이 무죄반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양발을 같이 수술해도 되나요? 하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됩니다. 되는데 가능하다. 근데 이제 요거는 병원에 따라서 시스템이나 마취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이제 저희의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그 양쪽을 동시에 하루에 하지 않습니다. 양발을 같이 하는 경우가 어떤 게냐면, 동시에 같이 해버리면 둘 다 마비가 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가. 그러니까 저희는 수술할 때 보호자 없어도 된다 그래요. 보호자 없어도 된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한쪽 발을 수술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한쪽 발 수술할 땐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뒤꿈치로. 화장실도 가고. 근데 한 2, 3일, 3, 4일만 돼도 좀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때 입원한 상태에서 반대편을 해요. 그러면은 안전하고 편하고 양발 다 있어도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호자 없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양발을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3, 4일 정도 간격을 두고 하나씩 하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해한 거는, 수술 후 엄지와 검지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요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 자, 무주외반증을 보면 이렇게 해서 무주외반증이 이렇게 있는데 하고, 이제 그 다음 발이 있는데, 요 발도 요 무주외반증 때문에 엄지발이 이렇게 미니까 얘도 원래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밀린 거예요. 두 번째 발도 이렇게 밀렸어요. 밀리니까 엄지발을 이렇게, 검지가 이렇게 밀려 있는 상태에서 엄지발을 이렇게 세워 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할 때 가능하면 일찍 하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발이나 세 번째 발이 옆으로 틀어지기 전에. 물론 두 번째 발과 세 번째 발이 너무 심한 경우 얘를 이렇게 반듯하게 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심한 경우고, 요런 경우. 그렇지만 요 두 번째 발이 옆으로 틀어지지 않은 경우는 엄지발을 똑바로 해놔도 별로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경우에 따라 두 번째 발의 변형이 얼마나 있느냐, 요 변형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많이 하고 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시행하는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절개수 쭉 여는 것보다 구멍만 내서 하는 수술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것이 모든 게 다 우수하냐 하는 부분이죠. 일단 구멍만 내기 때문에 흉이 적죠. 그리고 이거는 자, 무주외반증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휘어 있을 때 절골하는 부위, 무주외반증은 절골, 뼈를 잘라서 요 뼈를 옮긴다 그랬을 때 요 부위에서 절골을 합니다. 미카는. 그래서 이렇게 옮겨줘요. 이거를 이렇게 옮겨주는데 이게 요 밑에서 여기서 위보다 밑에일수록 훨씬 더 견고해요. 이게 안정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나사를 이렇게 박는데 이 나사가 요 특징상 굉장히 견고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정이 아주 견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정 상태 유지가 잘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도 빠르고 그러니까 흉이 적다는 것만의 장점이 아니라 요런 장점, 수술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하고 저 역시도 환자 중에서 한 70% 정도는 이 수술로 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미카가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고 모든 거에 그 원탑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변형이 심한 경우, 자, 심한 이런 변형은 절개술이 더 낫다. 왜냐하면 자, 변형 자체가 아예 이렇게 있는 경우는 여기서 일로 이 정도 옮겨봤자 교정이 불안정해져요. 불안정해지고, 그러니까 교정의 양이 불안정해지고, 또 하나는 이 상태에서 바르게 놔도 이렇게 변형이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그 발에 있는 그 연부 조직이라고 요 살 자체가 많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교정을 했을 때 발 모양이 이렇게 요 살이 남아요. 이렇게. 물론 과장돼서 표현했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정이 충분치 안 되고 또한 이것도 이제 절개술을 하는 경우는 요거를 다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무죄반증이 있을 때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는 것처럼 아주 심한 경우는 차라리 열어서 맞춰주고 연부 조직을 잡아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카는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절개술은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